원칙적으로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 정부의 논리가 국민연금 4강시대 보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없는 노인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초연금에서 배제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예. 하나는 선정 기준액이 이제 중위소득으로 근접하면서 예. 이 정도 소득에도 꼭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이 논쟁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지역연금 수급자를 왜 배제하느냐 이렇게 중보편적인 혜택인데 노인 혜택인데 왜 지역연금 가입자만 배제하느냐 뭐 이런 논쟁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네네. 그래서 이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분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데 그런 특수직역연금도 좀 금액이 적게 받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분도 네, 있죠. 그런 분들 굉장히 네.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초연금이 원래의 취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그 저소득 예. 이 자충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상학시대 보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제가 관여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 네. 수 있을까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는 그 야당하고 이제 굉장히 친관계에 있었는데 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당시 야당은 네. 노인빈곤이 높으니까 그것보다는 기초연금을 도입해서 노인빈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 타협으로 도입된 게 지금 기초연금의 조상님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연금인데 그 기초노령연금 제가 이제 당시에 복지부랑 같이 법제 제의가 네. 법적인 조회까지 했는데 의뢰 받은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그 정부가 고관이 되면 네. 대상자를 70%에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뭐 그런 게 명문화되거나 법제화되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취지 법 제한은 안 돼 있지만 그런 법 정신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가 담겨 네,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 타협으로 도입이 됐는데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본법에다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무조건 선거 60 때 대선에 좀 다급했겠죠. 네. 무조건 65세 이상 노인 70%한테는 지급한다. 아.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바뀐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하고 일반 국민연금자를 비교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도 많았고 엄청 많았죠, 그 당시에. 받아도 액수가 굉장히 적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도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하진 않지만 제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급여 수준이 좀 내려오고 있고 반면에 국민연금은 올해 가입한 매년 세대들은 국민연금 액수가 꽤 되거든요. 거기다 이분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사에서는 이거 뭐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의 중산층 정도는 다 기초연금 봤는데 받는데 왜 우리만 빼놨냐 그러는데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네.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은 공무원 사람 아니냐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 네. 받게 해달라 그래서 아니 이걸 다 받게 하면 나중에 미래 세대는 이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선택과 집중하는 쪽으로 가야지. 네. 너나 할 거 없이 기초형 달라 그러면 그 재정은 누가 부담할 거냐. 뭐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재정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김학주 교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기초연금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해마다 어떻게 늘었는지 이대로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재정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예산이 2014년도에 6조 9천억 정도였는데 네. 올해 2026년에는 2023조 원대로 23도. 네네. 그래서 이제 10여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36년 1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지금의 50%가 증가합니다. 혹시 늘어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초연금, 이 국민연금과 이제 문제와 사실 맞물리는 얘기인데 예. 이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이런 정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기초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맞물려 있고 예. 이게 이제 결국 개혁이 됐는데 둘 다 개혁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제가- 지금 국민연 제가 네. 조금 좀 더 예. 이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러는데 네. 이제 작년에 한국보건사연구원에서 이 사회보험 또 기초보험에 대한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예. 근데 2050년 기준으로 네. 왜냐면 우리가 이게 기초연금의 액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는 네. 선거 때마다 더 올려주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 매년 대선 때마다 약속을 한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2050년 되면 노인인구가 1,500만 명이 늘어나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네. 대상자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아까 김학주 교수님 뭐 24조, 뭐 26조 말씀하셨는데 네. 2050년이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24년밖에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되면 연간 지출액이 60조가 넘어갑니다. 기초연금으로.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아, 2050년. 네, 2050년이요. 네. 2050년에 60조. 네, 6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예. 또 기초연금을 또 이렇게 복지하신 분들이 요구를 해갖고 5년 지금 물가 상승률만 올리도록 돼 있는데 예. 5년마다 재평가를 해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11% 정도를 지급하도록 또 이 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가치를 반영할 경우에는 예. 2050년에 120조가량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보다는. 네. 어마어마한 연간. 네. 그러니까 이 제도를 그냥 놔둔다 그러면 예. 뭐 재정 조달하는 부분도 문제가 많겠죠. 또 예.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예. 중앙정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지방정부도 부담을 하고 있어요. 지방정부도 해요. 그러니까 노인인과 많은 쪽에 재정 자주도가 낮은 부담이 쪽은 굉장히 크겠네요. 이쪽으로 돈 나가고 예. 나머지 복지에선 쓸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 김학주 교수님 이제 국민연금과 뭐 연계해서 개혁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국민연금 보수 개혁이 작년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기초연금 이 개혁의 어떤 함께 개혁한 필요성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말 들어보면 표를 의식해서 네. 전혀 이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주민에게 혜택 준다는 한치과 여기에